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또 책 추천 시간이 돌아왔는데 이번 책 추천 테마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내 인생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인생도 안 풀리는데 책도 안 읽히면 진짜 짜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쉽지만 인사이트는 확실한 책들을 가지고 왔고 오늘은 비문학, 문학 섞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 중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 책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맨날 20대가 되면 인생이 바뀌는 것들, 3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된 사실 이런 제목 유튜브 뜨면 다 클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더 이상 그걸 클릭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다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적인 사회학자 칼 필레머라는 교수님이 5년 동안 70세 이상의 현자 1000명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제들을 인터뷰해서 엮은 책이에요. 그 흔한 결혼, 직업, 일, 육아 이런 주제부터 노화, 인간관계, 죽음,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 흔들리고 헷갈리는 것들을 1000명의 선배님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가치관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젊을 때 100년 쓸 몸을 만들어라 이 파트였는데요. 사람들이 먹는 것도 막 먹고 술도 막 마시고 몸을 막 혹사하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냥 몇 년 덜 살고 말지 뭐 나는 그냥 지금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살래 라고 한다고 팩폭을 지금 날리시거든요. 대다수는 자신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죽는 경우는 드물다. 병은 쾌락의 이자라는 단어와 함께 마지막 20년을 만성질환과 함께 느리고 고통스러운 단계를 거치며 죽는다. 제가 이걸 읽자마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내용이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로맨틱한 상황에 속지 말라. 사랑에 빠져서 도파민 분비가 왕성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 도파민이 다 꺼질 때까지 지켜봐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 위한 5가지 조언 이 페이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정말 반응이 뜨거웠던 바로 그 책입니다.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장이 엄청 세련되거나 아이디어가 엄청 독창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70대 이상의 현자한테 트렌디함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나이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 걱정에 본인 삶을 무겁게 만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이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최근 나오고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영감이 된 책이에요. 저도 제 영상 중에 20대의 인생이 꼬이는 과정? 그 영상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라고 하면서 삶의 고통, 결핍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 또래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다면 나는 젊게 사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시면 내 인생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리프레임. 근데 보통 프레임이라고 하면 편견, 고정관념, 색안경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 의미를 포함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프레임은 단어라서 같은 대상이나 개념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이름 붙이냐에 따라서 내 태도, 행동이 결정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5,000원이라도 꽁돈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 돈은 원래 없었던 돈이라는 프레임이 작용해서 빨리 써버리게 된대요. 푼 돈도 마찬가지. 이것도 적은 돈이라는 프레임이 작용돼서 소비하는데 큰 죄책감 없이 써버리게 된대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광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단돈 5,000원으로 커피 살 돈으로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많은 이름 붙여진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다양한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내 손에서 리프레임 해가면서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제가 그 말 했을 때 그게 자기 합리화랑 뭐가 달라요? 단어를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는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바뀝니다.
그 다음 책은 피프티 피플. 저번 영상에서 메리님이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읽고 제가 완전히 작가님의 팬이 돼서 다음 작품을 또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봤던 사진 작품이 생각이 났는데, 그 작품이 멀리서 보면 그냥 큰 배를 찍은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그 객실과 공간마다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책도 멀리서 보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약 50명 정도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누가 엄청 큰 병원을 사진으로 찍고 그 정지 화면에서 내가 그 사람을 클릭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런 느낌으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출석부처럼 사람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50명 정도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처음 이야기에서 환자로 잠깐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되고, 거기서 또 잠깐 스쳐 지나갔던 간호사가 그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작가가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 의도가 딱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각 사연마다 사회 문제 다 반영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개인의 고민들도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정세랑 작가의 그 특유의 문체까지 더해져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에요. 이 책을 먼저 읽어본 사람 입장에서 이 책을 읽는 팁을 드리자면, 인물 관계도에 너무 초점을 맞춰 읽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요. 왜냐면 50명 이상이 등장을 하니까 그냥 편하게 읽으면서 이 사람의 입장도 되어봤다가 저 사람의 입장도 되어봤다가 그러다가 아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읽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닮은 사람을 만나면 또 그런 재미도 있고, 하여튼 정말 독특한 형식이라서 또 추천드리는 소설입니다. 네 번째도 소설인데 회색인간. 이건 또 아까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의 소설인데 넷플릭스 지옥이랑도 느낌이 비슷하고, 네이버 웹툰 중에 기기괴괴라는 웹툰 혹시 아세요? 발상이나 스토리 전개 방식이 그 웹툰이랑 굉장히 비슷한 소설이에요. 독창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단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자면, 제목이 사망 공동체예요. 어느 날 저승에서 이승으로 누가 와서 요새 니들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저승에 인구가 부족하다. 저승도 인구 정책이란 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이승의 사망 시스템은 한 명이 죽으면 그 한 명이랑 연결된 다른 한 명도 죽는 걸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사망 공동체로 엮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구 반대편에 기아 문제로 죽어가는 아이랑 엮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워렌 버핏이랑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생전 관심 갖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 청년 자살 문제, 노인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을지 모르니까 모든 인류의 죽음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뒷얘기는 책에서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런 발상이 너무 특이했고, 처음에는 너무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게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쓰다 보니까 더 기발하고 창의적인 소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저도 이 창의력을 과학의 틀에 가둬버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독보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회색인간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 번째 책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책인데, 책 표지가 주제를 말해주죠. 이렇게 순진한 양들이 검은 욕망의 늑대로 변하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구글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아주 낱낱이 말해주는 책인데, 사실 저는 구글 데이터까지 가지 않아도 제 유튜브 검색 기록만 봐도 사람들이 뭘 욕망하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더 적나라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저한테 좀 신선했던 부분은 자동 완성에 등장하는 단어로 나라별로 문화적 차이도 알 수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구글에 임신했을 때까지 입력을 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살이 트지 않으려면 이라는 구절이 자동 완성이 되는데, 가나, 인도,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튼살 문제는 5위 안에도 못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검색어로 출연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어떤 장에서는 막연한 공포감도 느꼈고요. 그래서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볍게 읽기도 좋은데, 주변 분들이랑 같이 읽고 빅데이터의 윤리적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가장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맥주를 한잔하고 이 망할 결론을 그만 쓸 것이다. 빅데이터가 말하길 여기까지 읽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니까. 하여튼 이 마지막 문장만큼 굉장히 발칙한 책이고요. 빅데이터 날린 시대에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은 책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은 최근에 저한테 영감을 많이 준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